이산화탄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저 계산 문제지 않습니까?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가 신중해줘야 돼요. 이제 합격 수준에 도달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55점 이상 계속 55점, 58점. 에이 더럽네. 58점 되면 에이 더럽네 욕해도 돼요. 58점이면 욕해도 돼요. 아깝잖아요. 58점이면. 그런 분들은 이 계산 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계산 문제를. 이런 거 맞으면 20점 고득점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합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횟수는 다 서술 문제잖아요. 법규 서술 문제, 유지관리 서술 문제 다 구라치면 돼. 아는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이거 이런 얘기 다 나오면 욕 먹는 거 아닌가? 구라치면 된다. 솔직한 얘기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결론을 도출시키면 돼요. 근데 계산 문제 틀리면 이거는 이제 만약 이 문제 잡았다. 근데 계산 문제 틀렸다. 그러면 에이 더럽네. 58점 떨어진 건지. 이게 이런 문제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합격하려면 이런 문제를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런 문제 고려해야 할 거를 같이 보자고요. 제가 문제를 풀이한 다음에 아이씨 내가 푸는 게 틀린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소화약제 방출 시간을 설계농도 도달 시간으로 가정한다. 요거하고 자유유출 상태에서 약제량을 구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유유출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유출, 무유출, 완전치환. 예? 완전치환이 뭐냐? 이런 방호 공간에 약제량으로 전부 치환된 상태예요. 완전 치환이라고 합니다. 완전 치환. 예? 방호 공간에 완전 치환. 이거를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완전 치환. 이거를 방호 공간의 약제량입니다. 킬로그램 최적. 약제량을 완전 치환은 100분의 C, 설계농도 C로 몇 %로 완전 치환할 거냐? 만약에 50%다, 설계농도가 50%다 그러면 50% 완전 치환한 거예요. 예? 완전 치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자유유출, 프리플럭스, 자유유출은 방호 공간의 약제량을 2.303 로그 100분의 아닌가? 까먹네. 100분의 C에 맞나? 100. 이게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저처럼 헷갈리면 안 돼. 요 식이 어떻게 유도됐냐도 이제 10점짜리에 나와요. 요 식이 자유유출. 이런 공간에서 약제량을 넣어줄 때 이 약제량이 건물 안에 이런 누설 틈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설 틈새로 자유유출을 합니다. 예? 자유유출의 식은 실험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양변의 자연로고를 곱해줘서 최적당 약제량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 이 프리플럭스라고 그래요. 프리플럭스. 그 다음에 노이플럭스. 무유출. 자유유출, 무유출. 이 무유출하고 완전 치환하고 틀려요. 개념이 틀려요. 무유출은 이런 자유공간에 O2가 21%고 이런 최적 안에 O2가 21%인데 이 21%에 O2가 이 V 최적 안에
X에 약제량을 넣어줬을 때, 예? 이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V는 21%는 V 플러스 X의 O2. O2는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죠?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요. 여기서 약제량을 이렇게 넘겨서 하면은 요 넣어준 약제량은 어떻게 나오냐? O2의 21 마이너스 O2의 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농도, 설계 농도 값은 전체 최적의 뿌려진 약제량, 이 전체 약제량의 이 약제량이 설계 농도가 될 거예요. 그죠? 설계 농도의 100%. 이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줘요. 아니다. 이걸 넣어주는 게 아니구나. 이 약제량이 비최적의 약제량, 이 비최적, 성형세수라고 비최적의 약제량. 2등식 성립이냐. 이걸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이거 무유출식 유도하시라고 10점짜리도 나와요. 예? 그 제반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풀이한 게 좀 틀린 것 같아서 지금 무유출 나왔잖아요. 자유유출 나왔잖아요. 그래서 완전치환, 자유유출, 무유출을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식을 유도를 하면은 최적당 약제량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00분의 C의 C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식이 나왔어요. 식이 다 유도가 됐어요. 이거 가스계수화 할 때 기본 식이에요. 완전치환, 그 다음에 자유유출, 무유출. 요 식입니다. 요 식에서 접근을 해보렵니다. 요 식에서. 지금, 가스계수화가, 보시겠어요? 가스계수화가, 아까 수계수화 있잖아요. 가스계수화가 액화가스가 있고, 킬로그램, 가스를 압력을 높게 해줘서 액화시켜요. 액화가스가 있고, 압축가스가 있습니다. 압축가스. 액화가스 같으면은 CO2가 액화가스가 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이게 액화가스예요. 압축가스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압축가스거든요. 그러면 CO2는 아까 얘기했던 프리이플럭스, 자유유출, 불활성 기체도 프리이플럭스, 자유유출식으로 통합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무유출, 노이플럭스, 요 식으로 계산합니다. 요 식. 노이플럭스, 프리이플럭스. 그죠? 자, 식을 이제 풀이를 해보자고. 지금 저는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은, 풀이를 먼저 약제량 계산식을 이런 게 있다라고 전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전역 방출 방식에 따른 소화 약제량 계산식은 이렇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CO2는 표면화재, 신부화재로 나누고 표면화재의 해배당 약제량은 이렇다. 신부화재도 이렇다. 그리고 보정량, 표면화재 같은 경우 가연성 액체, 가스화재 시는 34% 이상의 설계 농도 시는 설계 농도를 보정해준다. 머터리얼 컨버전 팩터를 해준다. 어떤 가스? 이런 가스. 이런 가스는 화재의 확대가 빠르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CO2 소화 약제를 뿌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건 CO2 소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이제 약제량 계산식이고 자동 폐쇄장치 설치 않을 경우는 CO2 같은 경우 계급부를 보정해준다. 표면화재 5kg, 신부화재 10kg.
자,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 얘기고, 밑에 보면은 자유 유출 상태에서 이 소화 약장 있잖아요. 지금 물어본 게 이거 아닙니까? 자유 유출 상태에서. 그죠? 지문에 의해서 물어본 게 자유 유출, 프리 플럭스 상태에서 목재 가공품 창고, 신부화재 소화에 필요한 소화 약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출식은 아까 봤듯이 요거고 아까 조건에 보면은 설계농도 65%. 그죠? 요게 400케벤가 그래요. 400 루베. 그리고 이 선형 상수는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0.5277 정도 나와요. 5277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하면 약재량이 795.9kg가 나옵니다. 지문에 의해서 물어본 거는 답이 이게 되겠죠. 답이 이게 돼요. 근데 저는 풀이를 어떻게 했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계산에 따라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800kg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물어본 거하고 좀 틀렸죠. 핀트가 어긋났어요. 795kg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795.9kg나 800kg나 거의 비슷하네. 그죠? 근데 다 물어본 건 이게 답이 돼요. 근데 지금 기술사 서술형 답안지에서 이게 아니라 이거 선정해서 감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풀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이러더라고. 자, 그래서 저장 용기 수량과 저장하는 소화 약재량은 저장 용기 수량은 용기당 45kg이라 했잖아요. 이게 795점 몇 해도 17점 몇이 나와요. 그래서 18병. 18병이고 저장 소화 약재량은 18병에 45kg는 810kg을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출 시간이 나왔는데, 방출 시간 아까 2교시 때인가 그 설명했듯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방출 시량은 표면화재 같으면 1분, 신부화재 7분 이내, 설계 농도가 2분 이내에 30% 도달해야 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NFPA 12 2015년 에디션 편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For deep seated fires. 이게 신부화재 때 설계 농도는 7분 이내에 도달돼야 되고 shall be not less than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도 값은 30%를 2분 내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분 안에. 이거 가지고 흐름률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흐름률 계산해 볼까요? 흐름률을 400kg, 요 프리플럭스 식이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답안지가 아까 화재 안전 기준의 그 소화 약재량 계산식 쭉 적는 것보다 자유유출식이 어떻고, 무유출식이 어떻고, 완전 치환이 어떻고, 거기에 따른 수식이 어떻고, 이거를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번 묻는 물음이 프리플럭스 상태에서 소화 약재량을 계산하시오라 했으니까. 그죠? 계산하면 이 흐름률이 135.2kg 나옵니다. 분당. 그래서 방사 시간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까 그 795점 몇이 되겠죠. 400 이게 795점 얼마가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은 5.8 아까 저기서 제가 계산했어요. 지금 저 끝에서 계산했는데 지금 5.91인데 계산해 보니까 5.89가 나오더라고. 5.89분. 자, 그러면 신부화재가 2분 이내에 7분 이내에 방사되니까 만족함. 저는 이 값이 약간 틀려도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신부화재 방사 시간. 이거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그래프를 하나 넣어주면 되지. 이 그래프.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설계 농도다. 예? 이게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아닙니까? 소킹 타임, 인텐션 타임, 홀딩 타임. 예?
그리고 설계농도 도달 시간. 이 설계농도 도달 시간이 5.89분이다. 이 그래프 하나 넣어주면 딱 좋겠네. 그죠? 매진말 때 뭐 답 나온 거 쓰든지. 저는 이 답 나온 거보다 방출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를 쓰겠네. 왜 방출 시간 7분 이내에 방사해야 되는지. 예? 방사 시간이 뭔지. 그걸 쓰겠어요. 방사 시간은 노즐까지 약재가 충만된 상태에서, 예? 약재량이 방사되어서 설계 농도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약재량이 95% 이상일 것. 이게 이제 NFPA 규정이거든요. 저는 그거 쓰겠어요. 매진말에. 그래서 그게 5.917분이야. 5.89분에 설계 농도 도달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풀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았어요. 그죠? 틀려도 점수가 빵점 나올까요? 나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빵점 안 줄 것 같아. 15점은 주지 않겠습니까? 15점.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열재 설치 공사. 이거 나눠드린 이거 있잖아요. 코사 코드에 준하는 문제예요. 문제인데, 이거 내용을 안 읽어봤으면 이거 쓰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문제풀이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거 쓴 거지.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코사 코드.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하십시오. 경질 우레탄폼은 열 광합성 수지잖아요. 고분자 화합물인데 열 광합성 수지라서 고체 연소하고 동일하게 피난 안정성과 화염의 전파가 고체 연소와 동일하다. 예? 동일하고 유기 난연제이므로 화염의 전파 시 독성 유독가스가 발생된다.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발포 전 똑같아요. 대체 발포 전, 발포 중, 발포 후 이거 안 읽어봤으면 이거 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못 건드렸을 것 같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미리 자료를 알았거나 공부를 했었으면 몰라도, 그죠? 근데 이거 작년 122회 때 단열재 우리 2000원 화재 사고 난다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샌드위치 복합 판넬에 연소 화재공학 원론에서도 원론적인 문제 나오고 이제 제로 측면에서도 나왔네. 2000 화재가 쏙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슈가 될 만 하겠네. 이런 류의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기술사님 스타디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스타디 멤버끼리 교류를 하든지 문제 발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알고 뭘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소 요 문제는 관연도 기출 문제라 했잖아요. 이거 건축물 구조 배출 설비. 위험물 중에서 좀 깊게 55점대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은 위험물 요 뒤에 있어요. 위험물 판정 기준, 위험물 제조소, 옥내 저장소, 취급소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보십시오. 제 서브노트
줄 안 거져 있고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공부한 거예요, 제가. 제가 118회 때 떨어지면은 이걸 공부해서 합격해줘서 공부했는데 118에 합격이 돼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중에서 이게 있어요. 건축물 구조. 먼저 이것만 봅시다. 위험물이란 용어의 정의 아닙니까? 인화성, 발화성 등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물품, 지정 수량이란 위험물 종류별 위험성 고려해 대통령 정하는 수량. 이거 10점짜리로도 이거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 지정 수량 나온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위험물 제조소가 뭐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취급 위에 허가받은 장소. 이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어떻게 하고 보유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안전거리, 보유공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안전거리, 보유공지만 따로 제조소 취급수 저장소별로, 취급수는 아니지, 제조소 저장소별로 안전거리, 보유공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안전거리, 보유공지만 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 다음에 표지 및 게시판,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지 쭉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어떤지. 네? 저는 여기까지 그림 그리고 애웠었어요. 요 그림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아주 좋길래 제가 캡처했어요. 내용 안 봐도 요 그림만 가지고 이런 문제는 건축물의 구조에서 그림 그려서 하나씩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안지에.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한다. 예?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바닥에. 갑종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한다. 망임 유리를 설치한다. 그리고 기둥, 벽, 바닥, 보, 불연 재료로 한다.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한다. 피레침, 지정 수량 10배 이상 설치. 육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환기구, 자연 환기구 설치한다. 요거는 솔직히 없어도 되고, 이건 물어본 것도 아닌데 뭐. 그 다음에 지뷰 설비, 바닥은 경사지게 한다. 바닥은 경사지게 하고 지뷰 설비를 설치한다.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하나씩 설치하면 됩니다. 하나씩 그리면 됩니다. 얘기하면 돼요. 지금 얘기한 게 법 내용에 하나씩 다 있어요. 지하철 설치한다. 예, 또 다 했잖아요. 또 쓴 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또 쓴 거야. 채광 및 조명 환경 설비, 환기 설비. 이것도 그림 그려놓고 설명하면 돼. 그림 그려놓고. 이게 왜 예상 문제가 되냐면, 관연도 기출 문제에 제조소가 안 나왔었고, 옥내 탱크 저장소 한번 나왔고, 또 어디 나오고 그랬어요. 그 건축물 구조는 다 그려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오면은 딱 적으면은 이거 선택한 사람 누가 선택했겠어요, 이거. 예? 누가 선택했겠습니까, 이거를. 더럽네. 이런 문제도 나오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 관연도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종류거든요. 옥내 탱크 저장소, 건축물 구조, 제조소 건축물 구조, 이거 다 기출문제예요. 그림 그려놓고 외우면 돼요. 그림 그려놓고. 자, 채광 및 조경 환기소. 이것도 그림 그려놓고 이제 외우면 돼요. 조명 설비, 방폭 설비한다. 예? 이거 뭐라고 되는 거지?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로 한다. 급기구, 바닥은 지뷰, 뭐 이상하게 써있네. 여기 쭉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읽어보고. 급기구. 이거는 좀 외워둬야지. 급기구. 바닥 면적 150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고. 급기구 크기는 800cm 자승. 바닥 면적이 150회배 미만일 경우는 이렇게.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하고. 인화방지망. 이게 중요합니다. 인화방지망. 불꽃 화염방지기가 아니라 인화방지망. 화염방지기 말고 인화방지망. 자, 배출 설비는
여기 있잖아요. 괴출 설비. 극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하 방지망 설치하는 이것도 인하 방지망 설치하고, 배출구는 2m 이상 연소할 우려가 없는 곳에 2m 이상 연소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배출 능력은 국수 배출 방식의 경우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이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 20배. 이거보다 이거 하나 딱 적어놓고 해보면 되잖아. 1시간당 용적의 20배. 20배의 배출 방식 능력. 전역 방출 방식은 이렇게 해배당 18 최적. 이 전역 방출 방식. 자, 그 다음에 기타 설비가 있는데, 기타 설비 중에서 압력 및 안전장치가 여기 들어있어요. 압력 및 안전장치. 이거 써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기타 설비 압력 및 안전장치 딱 찍어서 나온 게 좀 그렇다, 그죠? 이거 기타 설비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정전기 제거 설비. 정전기 엄청 중요하잖아요. 정전기 제거 설비, 필해 설비. 자, 그래서 이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라 쭉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지기 문제인데,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그리고 인텔리전트 수신기. 이 물어본 게 상당히 많네. 이거 썼어요? 썼어요?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비교해주고, 인텔리전트 수신기 기능 설명해주고, 신뢰도, 네트워크 시스템의 피어-투-피어와 스탠드얼론. 이 물어본 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죠? 답안지도 물어본 대로 작성을 했어요. 물어본 대로. 그래서 답안지 내용을 쭉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일반 감지기 이거 잠깐 보시겠어요? 일반 감지기 P형 수신기 감지기 뭐 이제 R형 수신기가 있고, 이제 인텔리전트 수신기가 있잖아요. 그죠? 서두에 이걸 쓰든지 결론부에 그려놓고 맺은말 맺든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소방전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예? 경보 설비를 화재냐 비화재냐 확실하게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그래서 일반 감지기는 연기잖아요. 화재 시 나오는 열과 연기. 열 감지기 같은 경우 차동식, 정온식, 또 보상식 이래 있잖아요. 이게 열 연기를 이 감지기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1교시 문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샤르르 법칙에 따라서 공기 팽창을 해서 접점을 딱 붙여서 화재입니다 라고 수신기에서 통보를 해줘요. 그죠? 화재 판단은 일반 감지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연기 감지기도 이온화식 감지기, 이온화 전류의 감소를 가지고 연기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주고, 광전식 감지기, 수강부의 광량의 증가를 가지고 화재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다 화재 판단을 감지기가 해줘요. 이 화재 판단을 감지기가 하면서 비화재보가 화재가 아닌데 화재라고 얘기하고, 화재인데 화재를 못 해주고, 예? 적응성 화재를 못 해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요. 신뢰도에. 그리고 이제 감지기의 신뢰도입니다. 감지기 신뢰도. 지금 소방전기 신뢰도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 전기,
신뢰도. 소방 기계도 신뢰도겠지. 소화의 신뢰도겠지. 근데 소방 전기는 특히 소방 기계 소화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경보, 피난 활동을 하기 위한 신뢰도가 우선이거든요. 감지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일반 감지기가. 배선. 자, 이 배선 볼까요? 배선이 아까 내열 배선, 내화 배선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죠? 내열 배선, 내화 배선 기준도 아까 보니까 국내 문제가 있네. 그래서 KSC, IC 60331인가? 332인가? 뭐 저거 막 개정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배선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P형 같은 경우 7회선 공통선 방식, 7회선 1공통선 방식. 한 개의 경계구역이, 감지기 경계구역이 600해배잖아요. 예? 1관계구역이 600해배잖아요. 근데 7회로 공통선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6, 7에 42. 4200해배가 공통선 하나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그럼 공통선 하나가 단선됐다. 그럼 미경계구역 4200해배가 생기네. 배선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배선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NFP에서는 클래스, 이게 클래스 B라고 그러면 클래스 A를 할 거냐, 클래스 X를 둘 거냐, 아이솔레이트 기능을 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R형 같으면은 통신선으로 해줍니다. 통신선. 통신선은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을 텐데. 외부에 그 전자유도 영향 있잖아요. 쉴드를 해줍니다. 쉴드 선 해주잖아요. 그리고 트위스트를 해주고 통신선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인터넷 이게 아날로그 감지기라고 하면 광케이블로 하셨습니까? 광케이블. 네? 요 같은 경우 전압 강화가 있어요. 35.6 LI 1002인가? 전압 강화. 그죠? 배선의 신뢰도. 근데 광케이블로 했을 때 전압 강화 없어요. 그잖아요. 전압 강화 있어요? 없잖아요. 전압 강화 없고 전송거리 길어지고, 그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계속 신뢰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도. 소방장님 신뢰도예요. 배선의 신뢰도, 감지기의 신뢰도. 아날로그 감지기는 이게 물리량이라고 보면, 열 연기 물리량이라고 보면은 이게 시간이고, 연속적으로 신호만 해줍니다. 연기량, 물리량을. 판단은 인터넷 시신기에서 합니다. 이게 뭐냐? 신호. 감지됐어요. 두 번째, 파이어 경보. 세 번째, 네트워크 연동. 막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뭐예요? 이거 화재의 판단은 인터넷 수신기에서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신뢰도 관점에서 감지기의 신뢰도, 아날로그 감지로 하자. 아날로그 감지기는 주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계구역. 자, 보시죠. 경계구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계구역. 소방지기 경계구역 엄청 중요해요. 이 경계구역에서 감지기가 있다. 화재가 초기 감지됐다. 이 경계구역이 600해배다. 자,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이 회로 안에서 난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 아니면 주소 기능 있잖아요. 요 주소 기능에 요 감지기가 동작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화재의 시작점을 알아요. 그죠? 초기 화재 어디서 났는지. 소화 활동 하려면 소화기 갖고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면, 그리고 화재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플럼, 벽에서 났다, 가운데서 났다, 예? Q1이냐, Q2냐, Q3냐. 이게 뭐니까 열 방출 속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감지기. 결국은 신뢰도.
감지기의 신뢰도 측면에서 아날로그 감지기 쭉 쓰면 돼요. 나중에 나중에 쭉 볼 거예요. 지금 소방 전기 전반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감지기의 주요 특성 비교해보고 인텔리전트 수신기가 뭐냐. 그러면 감지기의 신뢰도는 아날로그 감지기, 수신기의 신뢰도는 인텔리전트 수신기. 예? 인텔리전트 수신기 기능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저 피어 투 피어 스탠드 언론 기능 있네. 아까 수신간 네트워크 랜 통신 토폴로지 봤지 않습니까? 예? 자, 링형으로 했을 때 주수신반이 있고 부수신반이 이렇게 있어요. 큰 대규모 현장에. 지금 삼성동에 뭐 건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짓고 있잖아요. 그 몇 개 동 있잖아요. 메인 수신반이 있어요. 예? 이 메인 수신반, 부수신반 간에 스탠드 얼론, 피어 투 피어 기능, 스탠드 얼론 기능을 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링형으로. 이건 링형으로. 예? 토폴로지 링, 랜, 근거리 통신반 링형으로 수신반 간, 수신반 간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버스형으로. 버스형으로 하려면 이중화를 추천해 드리죠. 이중화. 버스 이중화. 백업, 이중화, 루프. 요 이중화. 클래스 X 배선. 그죠? 자, 배선의 신뢰도, 인텔리전트 신뢰도. 신뢰도 관점에서 쭉 얘기한 거예요. 자, 신뢰도 관점에서 소방전기는 무조건 신뢰도다. 예? 수계소화 설비, 방호구역의 균일한 살수밀도 확보. 예? 가스계소화 설비, 방호공간의 균일한 설계농도 유지. 이 단어 두 개면은 수계소화, 가스계소화 끝났어요. 나머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 그리고 소방전기는 신뢰도. 무슨 신뢰도? 감지기 신뢰도, 배선의 신뢰도, 수신반의 신뢰도. 보시고 이제 이걸 하나씩 보자고요. 아날로그 감지기, 인텔리전트 수신기. 지금 얘기했던 거 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아날로그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는 뭐냐?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 판단은 수신기에서 한다. 인텔리전트 수신기는 뭐냐? 뭐라고 막 썼어요. 생각나는 대로 써서 그래요, 제가. 두서가 없어요. 두서 없이 썼어요. 그거보다 난 이거를 먼저 서두에 썼으면 좋을 것 같아. 소방전기의 신뢰도, 감지기의 신뢰도, 배선의 신뢰도, 수신반의 신뢰도. 본 내용에서는 감지기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신반의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배선의 신뢰도는 빼고 막 이렇게. 그래서 감지기 신뢰도 비교해서 아날로그 감지기의 동작 특성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비경보, 화재경보, 설비연동. 이렇게 돼서 넣고 비교는 뭐 이렇다. 아날로그 감지기 기능은 이렇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어드레스 기능이겠죠. 어드레스. 주소 기능. 주소 기능. 주소 기능을 하면서 감지기 경계구역에 따른 경계구역 안에서 화재의 발생 시점, 발생 지점, 그리고 화재의 진행, 현황 이런 거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와서 제일 먼저 튀어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합방재센터잖아요. 종합방재센터에서 화재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화재의 진행 방향이 어딘지 이거를 판단하고 소화 활동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경계구역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소방 전체, 소경, 피, 활 중에서 감지기의 경계구역은 엄청 중요한 거지. 그것 중에서 감지기마다 어드레스를 부여한다지 않습니까? 왜 감지기 아날로그 기능이 어드레스 기능? 저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자기 보상 기능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수신기 기능. 수신기 기능도 여러 개가 있어요. 보세요. 자기 진단, 뭐 선로 감지 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어 투 피어 스탠드 언론 기능이겠죠. 인터넷 수신기 스탠드 언론 기능, 피어 투 피어 기능으로
분산 제어를 하니 분산 제어. 예? 분산 제어. 분산 제어를 해서 가능하다. 이제 지금 문제가 좀 피어 투 피어 기능, 스탠드 언론 기능을 또 별도로 물어봤잖아요. 인터넷 수신기 기능 쓰고 그 다음에 스탠드 언론 피어 투 피어 기능이 뭐다 이렇게 쓰면 돼요. 피어 투 피어 기능, 이게 피어 투 피어 기능입니다. 피어 투 피어 각각 피어 투 각각 이제 보는 거예요. 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 없이 딱 떼어내고 스탠드 언론 기능으로. 예? 네트워크 이상 없게. 이 지금 링 그림과 함께 링. 아까 스타, 링, 버스 중에서 링 그려놓은 거예요. 링. 그렇게 보면 아까 랜 토폴로지 있잖아요. 랜 토폴로지 그거랑 일맥상통해져. 6번 문제가. 랜 토폴로지가 왜 소방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소방 문제지 그럼.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고 스탠드 언론 기능이 이거다.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도. 타임. 화재 감지할 때까지 시간. 여기가 지금 화재 감지 시간이거든요. 이게 Normal Fire Detection System. 일반적인 화재 감지 시스템이고 인텔리전트 파이어 디텍션 시스템, 인텔리전트 화재 감지 시스템이에요. 이만큼 reliability, 화재 reliability, 신뢰도, 화재 감지 신뢰도가 4배나 차이가 납니다. 4배. 이 그림 하나 놓고 신뢰도 하면 땡이지. 그럼 서두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쫙 그렸으면 아주 좋아요. 감지의 신뢰도, 배선의 신뢰도, 수신반의 신뢰도 이런 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우리 소방 전기의 신뢰도는 일반적인 시스템보다 이렇게 신뢰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조기 감지 신뢰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말을 지으면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은 끝난 거고 이제 5월 달에 또 시험이 있잖아요. 5월 달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세요. 이번 시험이 좀 까다롭고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시험을 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횟수의 시험이 있어요. 전기교사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전기교사 시험 보실 때 나한테 맞는 횟수가 있어요. 아, 이 시험은 나 아니면 쓸 사람이 없겠다.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와요. 이번 시험은 못 봤다고 그래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잘 봤다고 그래서 눌러라 할 것도 아니에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고 합격자가 발표 나와봐야 하는 거고 내가 합격을 안 한 것 같았는데 합격자 발표가 났어. 이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발표 나기 전까지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할지 이거를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